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캡터 뉴스입니다. 오늘 무척 더운 하루였습니다. 다운타운 기온이 오늘 93도까지 올랐고 벨리 지역은 100도를 웃돌았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물바다가 된 서울에서 반지 하방에 갇힌 일가족 3명이 숨진 참변이 있었는데요. 미국 언론이 영화 기생충을 소환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자택 수색에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라며 일침을 놓아 화제입니다. 어제 91번 프리웨이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화염에 휩싸였지만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91번 프리웨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윈저 힐스 과속 참사를 낸 여성 운전자가 과거 13건의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남편 독사를 시도한 어바인 여성은 남편이 마시는 물에 하수구 청소용품을 들이부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메라에 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댈러스 한인 미용실 총격범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안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캡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물바다가 된 서울의 참담한 모습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가슴 아픈 것은 신림동 반지하방에 갇혀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한 일가족 참변 소식입니다. 미국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상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 한국의 홍수 피해에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침수 사례를 조명하며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다는 평가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8일 신림동 한 빌라의 반지하집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한 사건에 주목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도시빈곤층이 처한 어려움은 물론 국가적 주택위기와 커지는 불평등 등을 보여준다며 한국 도시빈곤층은 종종 반지하에 산다고 영화 기생충에서 이런 모습이 그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천정부지의 집값이 최대 정치 화두 중 하나인 서울에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건축한 고층의 높고 건조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라며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종종 값싸고 축축하며 곰팡이가 핀 반지하에서 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NN도 한국 홍수를 다룬 기사에서 이번 주 서울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집과 도로, 지하철역을 침수시키고 최고 9명을 숨지게 했다라며 반지하 침수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신림동 사건을 보다 직설적으로 영화 기생충과 비교했습니다. 이번 폭우를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다고 묘사한 로이터는 홍수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아시아 4위 경제국가에서의 사회적 격차 증가에 관한 이야기이자 2020년 오스카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묘사된 반지하 침수와 불편한 유사성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수해를 두고 호화로운 강남 같은 부촌 지역에서는 불편을 초래하고 금전적 손실을 야기했지만 신림 같은 곳에서는 절박한 이들이 삶을 이어가려 매달려온 몇 없는 희망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급습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이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들을 강력하게 처벌한 한국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사건에 한국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스티브 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FBI의 전격적인 수색에 공화당 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배우라면 일침을 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이샨 타우러 칼럼니스트가 쓴 미국 전직 지도자 수사하는 민주국가의 합류라는 제야의 칼럼에서 우파 언론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느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수색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의 반발을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처리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을 잇따라 사법 처리한 한국의 사례를 소환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전례가 화려하다며 2018년 기준으로 살아있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 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형 집행정지로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이들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의 부패나 민주주의 토대로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처럼 정치적으로 분노한 양극화의 온상이 되는 대신 한국은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보수에서 진보, 다시 보수로의 평화로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다며 이는 미국인들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어제 91번 프리웨이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행기가 프리웨이에서 불시착해 트럭과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였던데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생한 당시 모습 보시죠.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 91번 프리웨이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형 경비행기가 프리웨이에 불시착해 화염에 휩싸였지만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31분경 코로나 지역 91번 동쪽 반면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경비행기가 차량들이 통행 중인 프리웨이 도로 위로 추락했다시피 불시착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프리웨이 벽으로 돌진한 경비행기는 벽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행기는 중심을 잃고 벽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한 트럭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경비행기 기체가 화염에 휩싸이기 직전 조종사는 극단적인 탈출을 했고 비행기와 충돌한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3명도 모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레비 밀러 캡틴은 조종사가 엔진 이상을 호소했고 결국 프리웨이에 불시착했다며 다행히 사고 당시 프리웨이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소방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사고 비행기는 수구됐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는 동안 91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은 3시간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LA시도 먼키팍스 비상 상황입니다. 어제 시의회는 LA가 현재 먼키팍스 비상 상황임을 인정하고 시정부가 먼키팍스 확산에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LA시는 어제부터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의 바른스데일 아트 파크에 몽키팍스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했습니다. 시정부가 운영하는 첫 번째 몽키팍스 백신 접종소입니다. 몽키팍스 확진자는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로 나타났지만 밀접 접촉자나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6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게 한 여성 운전자의 전력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13건의 교통사고를 내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윈저힐스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질주하다 6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를 낸 당시 운전자인 간호사 리콜 로렌 린턴이 이미 13건의 교통사고와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린턴이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온 상습범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린턴이 연루된 교통사고가 13건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도 린턴은 리포니아 안팎에서 다수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2020년에는 차량 2대가 완파됐고 중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출신으로 트래블링 간호사 직업을 가진 린턴은 지난 4일 사우스 LA 윈저힐스 지역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90마일에 달하는 과속으로 질주하다 8중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만삭 임산부와 11개월 유아 등 일가족 3명을 포함 6명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LA 검찰은 린턴을 6건의 살인 혐의와 5건의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린턴은 음주운전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당시 마약이나 음주를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린턴에게는 $900만 보석금이 책정됐고 만약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9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무려 10년에 걸쳐 남편을 서서히 독살시키려다 체포된 어반 여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성이 어떻게 남편을 독살시키려 했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중국계 여성 에밀리 유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인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의심을 해왔던 남편이 설치한 몰래카메라의 독살 시도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유 씨는 남편이 마시는 물에 하수구 청소제를 타는 모습과 남편이 이 물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마시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유 씨가 남편 물에 탄 하수구 청소제는 막힌 하수구를 뚫는 화학약품으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유 씨는 평소 자녀들에게도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 5월 댈러스 한인타운의 한인 미용실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의 징어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텍사스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한인 미용실에서 한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남성이 결국 징어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총격범 제리미 세러스 스미스는 지난 5월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22구경 소총 13발을 쏴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각각 팔과 발 등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댈러스 카운티 검찰은 9일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인 피해자들을 골랐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스미스에게 특수폭행 7가지 혐의에 증거범죄 혐의로 가중해 기소됐습니다. 스미스에게 적용된 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최소 징역 5년에서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스미스의 애인은 스미스가 2년 전 아시아계 남성과 자동차 사고로 엮인 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으며 때문에 정신병원 여러 곳에 입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이 주위에 있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을 쫓거나 싫어한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했다며 아시아계 상사에게 폭언해 해고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 결과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로 위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감지하는 데 실패해 어린이 마네킹 앞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어린이와 충돌했습니다. 민간단체인 돈 프로젝트가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최신 버전의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가 이동 경로에 정지해 있는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과 반복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해당 테스트는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대상으로 약 110m 직선주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단체는 총 3회 실시한 테스트에서 약 40km의 속도로 운전하는 도중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감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돈 프로젝트의 설립자인 댄 오드우드는 매우 불안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오드우드는 10만 명이 넘는 테슬라 운전자들이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국 지역사회에서 어린이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테슬라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전까지 자율주행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고 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2016년 이후 테슬라와 관련된 30건의 사고를 조사했는데 그중 19건은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었으며 상당수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NHTSA는 지난 6월 테슬라 차량 83만 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물가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던 물가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의 9.1%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에 전달 대비 1.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우리는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미국인이 일하는 더 강력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일부 징후를 보고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7월 한 달 0%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0%라고 강조하며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였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몇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현상은 경제를 재건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우리의 노력이 끝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하원은 오는 10일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캐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